지금 제일 급한 건 이제 단일화잖아요. 어떻게든 뭐 반전의 기회를 노리려면 단일화가 최우선인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안 한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이게 개곡인 줄 알면서도 양고기로 속여서 팔았던 경험이 있는 분 아니야.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전망과 이런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것이 확보됐다. 정치적 비전이 확보되고 된다 그러면 하늘 수 있다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쪽은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결집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들은 계속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투표장에 들어가서 김문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뭐 비판의 대상이 될 텐데 이준석 후보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제2의 유승민이 되는 거지. 보수에서. 아마 김문수를 밀어줄 수 있는 정치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준석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단일화 자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표를 받거나 미래를 맡기기에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 좀 서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를 바탕으로 뭔가 본인의 전망을 확보됐다고 그러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단일화에 응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지금 뭐 이낙연 후보하고 공동정부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제일 급한 건 이제 단일화잖아요. 어떻게든 뭐 반전의 기회를 노리려면 단일화가 최우선인데 사실상 내일까지잖아요. 데드라인이. 뭐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사전 투표니까 이준석 후보는 안 한다고 하고 어떻게 보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사전 투표가 요즘 많이 했다고 그래서 30%대 이렇게 약간 넘어가기는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한 3분의 2는 본투표에서 투표를 하시고 이러니까 단일화가 6월 3일 이전에 된다고 그러면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반드시 저쪽에만 좋은 건 아니에요. 저쪽은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됐을 때 이준석, 김문수 분들 중에 단일화 된 사람 찍고 싶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빠져나갈 수 있고요. 저희는 또 오히려 위기감에 저 결집할 거고 정치는 단술 산술의 합이 아니라 더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고차 방정식이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이번 상황 보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뭐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또 아직 불분명하고 하게 되면 누가 더 유리할지도 아직 모르겠는 일입니다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안 한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이게 개곡인 줄 알면서도 양고기로 속여서 팔았던 경험이 있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속여서 팔았던 경험이 있는데 단일화에 대한 말 바꾸기 쯤이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단순 립 서비스는 아닌 것 같다. 저렇게까지 확언을 하는 거 보면은 그때는 확언 안 했나? 이건 양고기요 몇 번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정치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지요. 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한 게 없으니까.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전망과 이런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것이 확보됐다. 정치적 비전이 확보되고 된다 그러면 하늘 수 있다 저는 봐요. 만약에 홍준표 전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다면 단일화 얘기가 좀 수월했을까요? 지금보다? 그게 뭐 별 의미 없는 그렇죠. 추측이죠. 그렇긴 해요. 김문수 제가 얘기 안 했나? 김문수가 되면 땡큐 그랬잖아요. 네. 땡큐인 상황이 된 거니까 그거는 단일화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민주당한테는 좀 편한 상황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봐요. 한동훈은 새우깡 먹으면서 이렇게 자기 당 조롱하다가 이제는 이름 없는 유니폼을 입고 선거운동복을 입고 혼자 댕기다가 어제는 김문수 후보와 합동 유세를 했잖아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점점 결집시키려고 할 거예요. 또 하나는 홍준표 반드시 들어옵니다. 대선 전에는요. 투표하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또 저쪽에서는 결집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맨날 하와이에서 대륙관탄도 그 여의도 중앙당사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포격하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빨간 넥타이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김문수지 이러고 이럴 거 하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쪽은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결핍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들은 계속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준석 후보가 뭐 알겠지만 제3세력, 제3후보에 정말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10%가 나와도 최종 투표지 앞에 서면 그렇죠. 사표 심리가 네. 발동돼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 못 건지는 데가 많아요. 10%가 나오면 5%일 거예요. 그럼 나머지 5%는 어디 가냐? 여론조사상에서는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그 투표장에 들어가서 김문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조국혁 신당이 조국혁 신당의 분발이 조국혁 신당을 찍고 싶어 했던 민주당이 실망했었던 지지층도 끌고 나와서 그들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 신당을 찍게 했던 뭐 지민, 비조 이거를 끌어내서 민주당 전체 승리의 견인차가 됐던 것처럼 이준석과 한동훈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등 돌리고 있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합하게 만들고 투표장에 나오게 만들고 또 선거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선거장에 나오게 해서 결국은 사표 심리로 김문수를 찍게 하는 효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게 그냥 가지는 않을 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건 아닌데 결코 나중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개표를 해보니까 이젠 득표율을 볼 것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니까 뭐 이재명 후보를 한참 넘어서고 저번에 그랬죠. 19대 대선 때 뭐 홍준표 후보랑 안철수 후보 합치니까 문재인 후보를 훨씬 넘어섰잖아요. 유승민까지 합쳤었어요. 유승민까지 합치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뭐 비판의 대상이 될 텐데 이준석 후보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이준석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제2의 유승민이 되는 거지. 보수에서. 그렇죠. 영영 재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5%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정치적 미래가 열려? 10%를 받으면 그게 열려? 다음 지방선거 때 뭐가 돼? 안 돼요. 남은 기간 그걸 계속 고민하겠네요. 10%도 못 받을 것이냐, 욕을 먹고 끝날 것이냐, 그래도 유승민의 길을 가겠느냐, 뭐 이런 걸 고민하겠네요, 본인이. 그러려면 뭔가 자기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비전 보여준 게 뭐 있어요? 이재명 후보나 열심히 깠지. 비전이 없잖아요. 새로운 정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그래놓고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색깔의 목소리를 내고 보여준 건 권영국 후보지. 오히려 너희는 다 성장만 얘기하지. 나는 군배와 평등이 되게 중요해. 약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해. 이 얘기를 했잖아요. 표 조금 받아도 좋아. 이 목소리 얘기하고 싶어 난 여기 나왔어. 그럼 이준석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표 조금 받아도 상관없어.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볼래.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래. 그럼 이런 제도가 필요해.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뭐 이재명 후보만 공격하고 차베스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별로 아마 김문수를 밀어줄 수 있는 정치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준석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단일화 자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포텐셜을 키우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준석 후보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10%, 15% 정도의 득표를 한다면 나름 의미 있는 득표율 아닌가요? 만약에 돈 돌려받으니까 의미가 있죠. 뭐 돈도 돌려받겠지만 그걸로 뭘 할 거냐. 그걸로 그럼 국민의힘을 더 압박해서 당대당 통합을 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의 주인이 돼서 보수의 주인이 돼서 할 거냐. 그게 가능하냐. 아니면 계속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 제3정당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본인은 국민의힘과 통합과 연대 같은 걸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서울시장, 뭐 대구시장, 광주시장 이런 데서 의미 있게 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투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당선이 돼야 될 거예요. 이겨야죠. 당선돼 시킬 수 있느냐. 계속해서 뭐 동탄 자기 당선될 때 얘기하던데 그건 국회의원 선거고 한 동네에서의 얘기고 광역 단위의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있는 삶들. 이게 본인이 선택하셔야지. 근데 그런 것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만한 가치 정치를 표방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또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표를 받거나 미래를 맡기기에는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 좀 서 있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강 중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이번 뭘 또 대선 나오면서. 3강이야. 죄송합니다. 예. 3명 중에 1명이 됐잖아요. 나름 이득 아닌가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젠 뭐 득표율을 가지고서 득표를 빼고요. 이름도 알리고 뭐 자기 어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나름 정치적으로 좀 얻을 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이준석이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그걸 아니죠. 알리려고 나온 건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뭘 홍보했냐고 자기 홍보한 거 빼고. 그럼 왜 정책이 뭐가 있어요?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걸 바탕으로 뭔가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선거를 바탕으로 뭔가 본인의 전망을 확보됐다고 그러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단일화에 응할 거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총리, 뭐 당권, 뭘 해줘. 계속 그 딜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 계속 하는 거고요. 아니요.